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따라서 1시간씩 증시 일정도 수년이 돼서요. 지금 9시 구간 개장은 증권통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에 많은 이 수험생들은 다들 바랄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 그 성과가 고스란히 좀 나타나기를 바랄 테지만 사실 이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죠. 이렇듯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또 크게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또 낭패를 보면서 크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장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 않는 허들이 있을 겁니다. 손잡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미리미리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안정적인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재회를 했네요. 1년여 만입니다. 정확히는 366일 만에 미중 정상회담, 대면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당초부터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국 간의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골자는 바로 공존입니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지금도 워낙에 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극적인 충돌로 닿지나 말자라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보자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적인 충돌로 비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중이 서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충돌로 향한다면은 양쪽 모두 감당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에 대해서 피하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안 문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 군사 채널 복원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사실 대만이 상당히 좀 미묘한 아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피해가면서 충돌을 피하자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은 예고된 것처럼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다 할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성과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라는 키워드에 묶이는 종목군들이 한동안은 잠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도 조용했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에 가장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PPI가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덜어놨고요. 어제도 우리 증시 금리 인상 정점론으로 인해서 증시 강한 랠리가 이거를 연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미증시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제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월에 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이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감 덜어내며 1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그나마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47% 상승이고요. S&P 500이 0.16%, 나스닥이 0.07%, 일단 3대 지수 나란히 오르긴 올랐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이 테슬라가 나흘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2% 정도의 상승세 탔고요. 또 개별적인 재료에 있다면은 여전히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타겟이 급등을 했습니다. 호실적 영향인데요. 1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유통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정리해 보시죠. 먼저 타겟이 급등을 하면서요. 타겟이라든지 파페치 이런 쪽 강했고 그리고 여행 쪽으로는 익스피디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니발 이런 관광 여행 쪽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여행주들 가운데서 하나투어, 노랑풍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어제 고르게 3%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레드캡 투어나 모드투어는 약간은 좀 주춤했네요. 다음으로 유통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타겟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사실 국내에 이 소매 판매 업체라든지 그리고 백화점의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유통주도 함께 좀 보시고요.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볼만한 종목군들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CJ, E&M 그리고 GS 리테일까지 좀 함께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들 오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 보도 하나 나왔는데요. 이미 미증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에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 주도로 원전 발전량 확대하는 내용이 선언되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서명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선언문의 초안을 입수를 해서요. 이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탈탄소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탈탄소에 원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유럽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팽팽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친환경 연료 가운데 하나다. 친환경 쪽에 가깝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서서히 의견이 좀 선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SMR이라는 키워드도 이번 초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의 원전으로 불리는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승인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미증시에서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라고 원전 SMR 관련주입니다. 9%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국내 원전주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원전 뉴스가 뜸해서 아마 보신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한신기가가 어제는 5% 정도 올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3%, 일진파워, 한전기술, 그리고 우진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AI, GPU 하면은 엔비디아가 떠오르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항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섰습니다. AI 전용 GPU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마이아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아 100은 엔비디아의 이 GPU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아 100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요,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방대한 양의 이 데이터 센터용 GPU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용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협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팔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자체 AI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AI 칩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생성형 AI, 챗GPT 이런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그럼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 메타버스, 챗GPT 이런 키워드들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있고요.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폴라리스 오피스 접점이 좀 있는 업체죠. 6%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어제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 AI 등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에 이 돈이 메말라 붙으면서 그만둔 돈은 어디 갔을까?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죠. 유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5천만 원 육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다소 좀 부진했다가 또 근래 들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 증시는 고꾸라졌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바닥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오전 10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늘 아침부터 좀 이렇게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년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좀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9월 이후에 10월부터 극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그때 즈음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점으로 해서 또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비트코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마 이건 단위가 달러 같은데요. 원화로 바꿔보시면
보시면은 4,93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는 얼마냐?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1년에 7,500만 원이 이 비트코인 한화 기준으로 해서 이 최고가인데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5천만 원에 육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랐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이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큰데요. 앞서서 급락을 하니까 이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등세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고조됐다. 이 부분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17일쯤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 인해서 비트코인 간밤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해줬던 종목군들이 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비트코인 가격에 힘입어서 오름세 나타낼 수 있을지,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반등 움직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